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고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곳 정수장이 추가로 유충이 검출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7곳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서울, 파주, 부산을 거쳐 전국적으로 동영상이라든가 뭐 기사들이 계속 속속 올라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정수장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은 각 가정의 어떤 위생 문제라든가 음. 아니면 지역에 따른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된 것인지는 구분해서 이거를 인식을 하시는 것이 불안감을 좀 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공촌정수장이나 부평정수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활성탄 여가지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깔따구 유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시고요.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검출된 소위 깔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는 이제 키로노무스라고 하는 이 곤충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검출이 됐어요. 그 안개무늬 날개 깔따구하고 등 음. 깔따구라는 것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충이 다만 2cm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 뭐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고 강변을 따라 다니면 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깔따구인데요. 이것이 그 1급수에서 4급수까지 존재하면서 알을 까고 거기서 이제 성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의 깔따구가 수중에 있을 때 그 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어제 국립과학원에서는 유해성이 발표된 바가 없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해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어, 수는 있는데요. 네.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은 최근까지 한 5곳 정도에서 과거에 이런 깔따구가 수돗물에 공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물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끓여 먹어라. 그리고 가급적 이것을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라. 이러한 어떤 음, 지침들을 내려줬기 때문에 네. 저희 환경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이번에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러한 그 외국의 사례라든가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서 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인천에서 그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곤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갖고 활동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곤충을 포함해서 이게 아주 그 대량 증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러한 원인들이 과연 왜 거기다가 유충이 알을 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내로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고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소위 지금 발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조사단이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고도정수 처리라고 하는 부분, 특히 활성탄이 운영이 좀 미숙하게 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운전 인력들이 이런 관리를 하는 데서 좀 뭐 미숙하게 운영이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가정하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운전 인력이라든가 또 현장 이 활성탄에 관련된 이 뭐 유충이 누출되는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인천은요,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수도시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인천 시민들한테는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수도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이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인천시도 제가 보면 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좀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저 생각에 고도정수 처리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49개 고도정수 처리 정수장을 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 뭐 이런 깔따구라든가 곤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방충망 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뭐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방충망이라든가 또 이런 알을 까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잔류오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농도를 높여서 아예 그 곤충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책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수장 운전 요원들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을 좀 고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고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